다음 이슈는요.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추미애 장관 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사검사 따로 기소검사 따로 추진하겠다.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고요. 그런데 이런 의문과 질문이 나옵니다. 왜 지금인가? 이런 추진을 왜 지금 하는가? 이겁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추미애 법무장관 수사 기소 전담검사 분리 추진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검사가 수사를 하고요. 그리고 수사가 마무리되면 기소를 하고 그리고 때로는 재판 진행해서 이제 이른바 공소유지죠. 공소유지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또 공소만 따로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수사 기소는 처음에 수사를 시작한 검사가 하거든요. 근데 이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다른 검사들이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 어제 이제 이렇게 밝혔는데 검찰이 중요 사건 직접 수사 기소할 땐 중립성과 객관성이 우려가 된다. 통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얘기는요. 이른바 검경 수사권과 관련된 조정과 관련된 경찰이 수사라고 검사가 기소라고 이거하고 또 다른 얘기입니다. 검찰 안에서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를 따로 두겠다는 거예요, 지금. 통제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판했던 광주지검장을 겨냥해서 어떤 의도인지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두둔하는 듯한 이런 또 발언도 남겼습니다. 여기 기사에 또 실려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요.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추미애 장관의 발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절차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뉘어져 있듯이 검사의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어제 이런 계획을 밝혔잖아요. 다음 기사는 그 내용, 그 의도가 무엇일까? 그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검찰 내 수사 기소 주체 분리 검토한다. 왜 지금 이렇게 몰아치나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왜 지금인가라고 묻고 있는 거죠. 기소검사가 수사 기록을 보고 판단한다. 검사장이 판단 주요 사건만 적용한다. 수사권 조정, 공수처에 의한 폭탄이다. 지금 수사권 조정, 공수처에 의한 폭탄이라고 표현했어요. 검찰 입장에서 폭탄이라는 거죠, 지금. 그러자 법조계 수사의 본질을 모르는 소리다.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하는 건 이거는 연장선에 있는 거다. 이걸 어떻게 분리하냐. 이런 또 지적이 있어요. 권력층 겨냥한 특별수사 위축될 수 있다. 또 이런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렇게 몰아치나. 기사 제목이 이렇게 질문으로 돼 있습니다. 최영하 고문님. 네. 왜 지금 이렇게 몰아치는 겁니까? 왜 지금이냐고 하면 예. 그 앞에는 뭐가 있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냐. 이제 그 질문이 포함이 돼 있는 걸 보는데 그 사이에 바뀐 거라고는 딱 하나 있어요. 예. 소위 말하는 청와대를 지금 겨냥한 수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 외에는 바뀔 수 있는 동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이렇게 몰아치나에 아주 명쾌한 답변은 지금 이 권력에 지금 대항한다는 말이면 거기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 바뀐 것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을 사실 수사를 안 한 사람이 그 내용을 다 알아서 그것을 기소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좀 의문이 되고요. 사실 이러려면은 법원도요. 심리만 하는 판사가 있고 선고하는 판사고 나눠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건을 전체를 쫙 보고 흐름을 알고 저간의 상황을 알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는 거지. 자, 그러면 기소가 잘못됐고 뭐냐면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유무죄를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견제와 균형의 제도가 돼 있는데 왜 지금 몰아치냐? 딱 하나 바뀐 거 말씀드린 대로 정권을 향한 수사가 되고 있는 부분. 그것밖에는 전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하 고문님 말씀 들어보니까 공소장 비공개와 맥락이 같다 이렇게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자, 오창석 평론가. 사실 이 내용은요. 이미 공수처법이 통과돼서 올 여름에 공수처가 출범하거든요. 근데 공수처법 내에서는요. 검사나 경찰, 판사 등에 대한 수사는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문제하고 조금 충돌된다. 어제 이런 지적도 나왔어요, 지금 그럼요. 네, 사실 그런 부분 충돌될 수 있는데 일단 그 전까지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고 안 되고 예. 장관이 누구였냐에 따라 좀 달랐다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 나눈다. 이건 예전에 특수부가 있을 때 예. 특수부와 관련돼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특수부가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너무 휘몰아치니까 여기에만 편중된다. 그래서 힘을 빼기 위해서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잠깐 있었다가 들어갔거든요. 예.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검찰이 너무 큰 권력을 휘두른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공소장 표창장 직인을 날인했다. 틀렸죠. 예. 이번에 70여 페이지에 이르는 공소장 중에 하명 수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수사가 시작되면서 김기현 전 시장과 송철호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반전됐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이게 70여 페이지 공소장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예. 근데 한겨레 단독 보도 이틀 전에 나왔는데요. 예. 이 수사가 개시기가 되기 전에 이미 지방지인 국제신문이 예. 리얼미터에 의뢰했는데 예. 송철호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여론조사를 했던 그 조사 예. 울주군만 포함된 조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울산 전체를 대상으로 했던 여론조사가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공소장이 틀렸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 공소장이 그대로 공개됐을 때 예. 사람들이 받아들인 입장은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정말로 수사가 되고 나서부터 바뀌었구나. 청와대가 정말 깊숙이 예. 개입했구나 라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급히 지금이라도 제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예.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추미애 장관이 또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다 끝난 상황에서 기소를 해도 되는데 아직 13명에 대해서 조사 다 끝나지도 않은 예.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 버렸다. 임종석 전 실장은 1명이었고 조사가 끝난 상태가 기소됐다. 예. 이런 명확한 기준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법조이신 최인영 변호사께 이 의견 짧게 발언할 기회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보셨어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로펌에 가서 소장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예. 소송을 해달라고 했는데 예. 소장 작성했는 변호사 따로 있고 예. 나중에 재판에 넘기고 재판에 법정에 나갈 예. 변호사 따로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로펌의 사건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검경수사권 독립에 의해서 예. 실질적으로 이제 수사 주체는 사실상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그 검찰이 주로 할 일은 뭐냐면은 예. 그 경찰이 수사를 해서 넘기면은 예. 검찰은 기소할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결국 저 말은 뭐냐면은 예. 검찰이 여전히 앞으로도 수사할 내용 예. 한마디로 특수부 공안부가 했던 그 내역에 대해서 그렇게 되죠, 수사부와 기소권을 나누겠다는 한마디로 특수사를 또 한 번 허리를 잘라놓겠다는 그 얘기에 불과한 겁니다. 예.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수부의 어떤 힘을 빼놓겠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안부나 특수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사를 한 다음에 예. 거기에 기소를 한 다음에 직접 공판에까지 예. 관여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사건 같은 경우 일반 공판부 같은 경우에는 그 경찰에서 조사를 해왔는 것을 예. 내부적으로 기소를 해서 공판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한다고 하면 벌써 이미 검찰 단계에서 한번 거쳤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무슨 수사와 기소를 또 분리를 한다는 것인지 결국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게.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 최근에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된 걸 염두에 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그럼 같아요. 이렇게 한번 예. 묻겠습니다. 그럼 공수처도 저렇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정관 시장님. 왜 지금이냐에 대해서 이 정부는 검찰 개혁이라는 명제를 갖고 있죠. 예. 저는 조 장관의 그 일환으로 봅니다. 예. 어떤 검찰의 관행을 바꾸겠다는. 어. 이번에 촉발시킨 계기는 검찰이 지난번에 그 청와대 이른바 하명수사 예. 공소장에 촉발을 한 원인이 또 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라는 일각에서는 그게 공소장 내용 자체가 일뭐 정치적인 어떤 선동에 가까운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중앙일보의 권석전 의원이 칼럼에서 잘 지적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검찰은 예를 들면 법률가로서 실체적 진실을 증거 입고해서 규명을 하는 것이지 예. 어떻게 민주주의를 논하냐 이거예요. 공소장에. 민주주의가 뭐 침해되고 이래서 예. 민주주의라는 것은 투표소에서 국민들이 하는 것이지 예. 검찰청에 있는 소위 조사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저는 그 지적도 한번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기자간담회 때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휴가 문제가 질문이 나왔습니다. 명확한 답은 하지 않았는데 오늘 또 관련 기사가 오늘 있습니다. 추미애 아들 휴가 2017년 당시를 말합니다. 휴가 미복귀, 모르는 대위가 휴가 연장 지시. 그러니까 휴가를 몇 차례 연장을 해서 좀 길어졌다. 근데 그 과정이 보통의 경우와는 좀 달랐다.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기사 내용은요. 여기 보면
휴가 마지막 날 당직성 군대 동료의 얘기를 여기에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봤다라는 거죠, 지금. 인사 담당 상사 휴가 연장 불어. 부대 복귀안에 돌아오라고 전화를 했다. 그런데 20분 뒤에 어떤 대위가 휴가 승인됐다고 알려왔다는 겁니다. 원래 들어오라고 한 상태였는데요. 추 장관 측 해당 의혹에 답변 불가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럼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 질문이 있었거든요.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드님 관련해서도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것은 궁금하시면 그것도 역시 저를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법정 절차에서 기다리시면 얼마든지 자세히 알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청문회에서 답변한 그 이상 얘기하기는 좀 적절을 하지 않아 보이고요. 네. 네, 뭐 고발이 돼 있는 상태면 이렇게까지 지금 적절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설명이었습니다. 최인정 변호사, 이 휴가 상황을 좀 간단히 요약 좀 해주세요. 또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017년 예. 그러니까 추미애 현 장관이 당시에 예. 민주당의 당 대표 시절에 있었던 예. 것인데 아드님이 그 미 8군의 카투사로 근무를 했다가 예. 그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휴가가 그 한 20일 정도 됐는데 예. 20일 끝날 때 무렵해서 예. 또 연장을 신청했는 그런 상황인데 안 된다. 한 번 더 그 중간 연장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연장이 한 번 해서 20일. 사실 사병이 20일 휴가한다는 건 사실 자체도 조금 상식적으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만 그걸 예. 또 한 번 연장하는 과정에서 예. 군 부대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 빨리 복귀해라라고 예. 했는데 복귀 시점을 넘겨가지고 예. 그 연락이 복귀가 안 되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냐 했더니만 서울 집이다라고 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문제가 뭐냐면은 예. 그 다음 날 어떻게 보면은 그 이름 모를 대위가 그 관련하는 상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예. 연장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결국 실질적으로 이런 사실이 사실상 케이스가 없었던 것인데 이 부분이 그 내부 고발에 의해서 이 예. 정치권에 알려졌고 올 초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이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이 군사상의 군무 이탈 한마디로 탈영 그리고 또 추미애 현 장관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예. 해서 고발을 했는데요. 그렇게 된 핵심이 뭐냐면은 그 실질적으로 전화를 하고 했던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들님이 직접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예. 서울 집에 있다라고 했는 반면에 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에서 예. 아들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입원하는 과정에서 연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보니까 그 실체적 진실이 뭐냐. 오히려 허위 사실을 얘기를 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고발을 했는 것 같은데요. 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그 일간지에서 예. 새로운 추가 사실을 얘기를 해서 예. 앞으로 이 부분이 정치적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당시에 이제 군대 동료를 인터뷰해서 그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휴가가 좀 몇 차례 연장이 되면서 길어졌는데 이게 보통 경우도 이러는가라는 질문이 기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혹시라도 어떤 특혜가 있는 거 아니었겠느냐 이런 의혹의 시선이 있는 거죠. 그러나 어제 이제 추미애 장관은 이게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어차피 고발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뭔가 다툼이 정리가 될 것이다 이런 취지였는데 아무튼 일단 외견상으로는 이렇게 보도도 나오고 뭔가 좀 논란이 되고 있긴 합니다. 이 내용은요,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권 아마 또 이 내용 갖고는 또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